주셨을 때죠. 그렇게 해서 그때도 역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빚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제가 잘해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변했어요. 네? 사실 오늘 이제 먼저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우리 시대의 정치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저는 정치와 행정이 사실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좀 더 큰 틀에서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시대의 화두를 고민하는 일들 있지만, 천만 서울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서울을 잘 가꾸고 이끌어가는 것, 그만큼 중요한 정책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의 얘기를 먼저 이렇게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의 목표가 있지만, 뭐 안전이라든지 복지, 또 경제, 또 이런 여러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두 개의 날개는 협치와 혁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걸 중심으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6년 마지막 주에 발행된 타임지가 등장한 올레입니다. 누굴까요? 맞추시면 제가 경품을 제 책에 사인했습니다. 차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네, 바로 유 맞습니다. 저 나중에 연락 주시고 보셔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대에 이 평범한 당신, 평범한 시민이 바로 원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컨대 요새 뭐 위키피디아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전문가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것보다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서 백과사전을 만들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민이 중요한 겁니다. 시민의 힘을 잘 네트워킹하고 또 시민의 힘을 이렇게 불러내고 그걸 모아내고 활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또 바로 행정이고 정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시민 주권의 시대고 시민 참여의 시대고 또 시민 2.0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굉장히 큰 경제적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나 자랑스러워하죠. 뭐 G20 안에 들어가고 OECD 들어가고 조선업은 아직도 세계 1위고 뭐 거의 10위권대 경제 순위를 자랑하고 있고, 이런 굉장히 발전적인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또 비정규직 800만에 이혼율 1위에다가 청년 백수, 또 중산층이 몰락하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고 청소년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고 자살률이 OECD 1위고 가계부채가 얼마 전에 1000조를 넘었었다는 이 또 기관적인 흐름도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하면 외국인들도 다 웃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미국 가서 스탠포드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월드뱅크에서 강의를 했는데, 대통령은 원칙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쓰레기를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일을 시장은 한다, 이런 얘기죠. 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큰 거대담론에 강하지만 저는 이 작은 일들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해요. 그러니까 총론이 있는데 강론은 없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세상에 저는 만사가 작은 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그렇게 그냥 뭐랄까 이 꼼꼼 깐깐하게 챙기다 보니까요. 보십시오. 제가 시장이 될 때는 얼굴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염색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네. 한 4년 더 하면 이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아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정말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이 천만 서울 시민 이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엄청난 일인데요. 오늘도 저기 제가 지나가는데 양쪽에서 와서 데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쪽은 이 모범 아니 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무사고 운전 한 분들이 연을 내달라고. 사실 이분들 안 내드릴 이유가 없어요. 내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규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는 너무나 택시가 많아가지고요. 7만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늘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감차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이 그야말로 모순 속에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양쪽이 저렇게 하면 치열하게 반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는데 그 전철역에서 또 저를 이렇게 거의 포위하다시피 데모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뵙고 서로 상설적 채널을 만들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큰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재원자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협치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그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 서울 시민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는데 1000명이 모였고 이렇게 원탁 회의를 한 겁니다. 물론 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시민들의 많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협치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소통하는 데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이 사진을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에 타보면 물론 오늘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니까 괜찮았지만 평소에 행사 중인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행사 중인데 여기 끌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늘 제가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많은 경우에 작은 태도에서 그 삶의 자세를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네. 서울시청 앞에 보시면요 귀를 형상화한 이 조각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까만 점이 있는데요. 까만 불 딱 누르시면 녹음이 됩니다. 한번 가서 내일 시험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녹음이 돼갖고요. 해당 부서로 전달돼서 그 연락처를 남기시면 답이 딱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여기 허민한 거를 새로 만들겠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험이 있는 걸 그대로 둬라.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다 써붙여라. 그래서요 여기 이 찌그러진 부분은 2013년 11월 26일 12시 50분경에 서울지역 재개발 조합원이었던 한 시민이 조합과의 보상 합의 결렬 및 주택 철거에 대한 항의로서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하여 훼손된 것으로 경청과 소통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상처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민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써붙여놨어요. 이 옆에다. 네. 또 혹시 누가 와서 또 하면 또 옆에 써볼 겁니다. 네. 이게 저는 서울시의 자세입니다. 물론 서울시의 산하 투자 출연 기관까지 합치면 한 4만 6천 명의 공무원이 되니까 모두가 제 마음 같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기본이 결국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들여야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긍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책 토론회라는 걸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듣는다는 뜻인데요. 이거를 지금 8번을 했고 12,000명이 참석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약 한 70% 이상을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도 인원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제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제가 인사말도 안 합니다. 다 듣고 마지막에 제가 코멘트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적어도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이 원칙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정책을 다 정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견해를 제가 펼쳐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가 딱 결정이 돼요. 이게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바로 이런 청취라는 듣는 것, 경청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토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의 동영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은 좀 힘들어요. 이런 거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다 보시려면 힘드시죠. 그래서 그것을 또 개방하고 공유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저는 참여민주주의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참여민주주의가 되려면 이런 경청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수기민주주의라는 게 필요하죠. 그 수기민주주의가 되려면 정보를 공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정보소통 광장을 만들어서 일반 문건을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공개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앱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일자리나 많은 기업이 여기서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보 공개, 서울시가 공개하는 모든 정보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정보를 다 공개하면요. 지금 내비게이터에다가 그걸 딱 실시간 정보를 넣으면 내비게이터로 사람이 운전을 해가면서 지금 앞으로 100m 앞에 어떤 주차장이 왼쪽에 있고 그게 지금 몇 대가 비어있고 이런 거를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만들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갖고 활용한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올빼미 버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울은 정말 핫한 도시입니다. 지금 예컨대 구글이 세 번째 글로벌 캠퍼스를 서울에 만듭니다. 또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라고요. 1조 원을 서울시에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패션 이벤트 회사인데요. 브래드앤버터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서울에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패션 행사를 합니다. 이분들 만나보면 왜 서울에 오냐, 왜 서울을 선택했냐면 서울이 핫한 도시라고 합니다. 사실 예컨대 요즘아 펀드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나 이런 데로 가도록 중앙정부는 유도를 많이 했지만 그 회장이 하시는 말씀. 아니, 서울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가야 된다. 그래서 강남이 홍대 앞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만드는 도시 서울에 이 심야 시간대에 교통수단이 이게 애매하잖아요. 택시는 잘 잡지도 않고 또 조금 멀리 가려면 비싸고 근데 지하철은 한시면 끊어지고 그래서 이 올빼미 버스를 시민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KT하고요 협의를 해서 20억 건이 넘는 통화량을 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디서 가장 전화를 많이 하고 있는가 1시부터 5시까지 사이에 그리고 그 전화한 사람의 집이 어딘가 집을 갈 거 아닙니까? 물론 안 갈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전부 분석을 해서 9개 노선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통계로 빅데이터로 증명이 된 것이죠. 네.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이게 3,000개가 넘는 댓글이 쫙 달렸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그래서 요거 올려도 좋다. 기사 아저씨 졸지 않게 저기 새로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낮에 운전한 버스 운전기사님 말고 새로 채용을 해요. 요거면 노래 되겠다. 그래서 요거 좀 들어보세요. 일반 버스보다는. 예컨대 이런 그 정책적 보완 과제들이 이 페이스북의 댓글 속에서 다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위키피디아 시대고 집단 지성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 모임보다도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시민들의 지혜가 모여질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요. 서울시의 이 그 정책은 총 2,70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금년 2,700개고요. 그래서 이 모든 정책과 그 추진 배경, 현황, 예산을 전부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 위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해서 예산의 낭비를 증명해 내시면,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건 예산 낭비된 게 맞다라고 하는 이 확인을 주시면 저희들이 1억까지, 최고 1억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당 사업으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당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사실은요, 미국에 가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요. 연방 정부에. 거기는 25%가 줍니다. 그래서 아이랑 변호사들이 딱 로펌을 하나 만들어갖고 중앙정부 예산만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75%를 남기는 거죠. 저는 모든 것은 합리적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 부패, 이 낭비, 지금 보세요. 방산 비리, 이런 걸 한 큐에 딱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게 제가 가보니까 tax against fraud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 낭비나 예산에 부정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신고하게 되고요. 신고해서 처음에는 국무성에다가 저기 법무성에다 신고하고요. 법무성이 그거 맞네요. 그러면 그냥 그게 제거되고, 만약에 법무성이 아니라 그러면 법원에 소송까지도 가요. 그래서 이기면 25% 나와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방산 비리는 지금 예산이 몇백억짜리잖아요. 그거 25%는 얼마입니까? 그게? 그것만 갖고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75%는 국가가 낭비를 방지하는, 이런 말하자면 온 시민을 동원한 그 부패 방지 시스템, 얼마나 위대한 제도입니까? 이걸 서울시가 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25%까지는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법령이 최고 1억밖에 못 주게 돼 있어요. 저는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참여와 정보의 공개와 수기와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발달되어 있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을 제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행정이 중요하다. 자, 세계 최초의 광속 행정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 그게 응답소라는 것인데요.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막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가끔 제가 트위터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응답소는 답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드립니다. 답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드리는데,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이게 제 개인 계좌의 어카운트에 팔로워가 130명. 혹시 제 팔로워인 분 아니, 정의당 당원 아니세요? 네.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지난번에 트위터 설립자가 왔는데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전 세계 시장 중에서 이 트위터를 가장 잘 활용해서 성적이 엉망한 사람 한번 회의를 하자. 돈은 그쪽에서 내고
장소를 제공해서 이렇게 한번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던 적이 있고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금재라는 분이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저는 서울시내버스 무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버스 노동자입니다. 무슨 기업은 지금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서 버스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꼭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게 4월 29일이잖아요. 자, 나흘 후에 박원순 시장님 감사합니다. 체불임금이 어제 입금되었습니다. 300여 버스 노동자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은 기대도 못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아이들에게 아버지 노릇하겠습니다. 5월 3일이죠. 그 사이에 우리 직원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서울시는 중공영 버스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는 거죠. 네. 이 정도면 광속 행정 맞죠? 사실은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뭐 항의하고 뭐 이런 일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저한테 꾸준하게 날리는 면이요. 뭔가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계속 저도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지난번에 서초의 그 네이처일단지 앞에 저기 무슨 주차장이 아니고 전기공장 만드는 그 일 때문에 거기서 집단적으로 저한테 계속해서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갖고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었죠. 네. 초등학교 앞 공중전화부스가 상당히 위험한데 몇 년째 방치돼서 내가 사진 찍어 서울시장님께 보냈더니 한 2주일 만에 철거됐지 뭐야. 설마 나 때문일까 했는데 오늘 답장이 왔어. 나 때문이라고. 와, 내 의견이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다니. 네. 사실 시장하는 맛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보셨다시피 시장은 참 우울하고 힘든 직업입니다.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이 또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요새는요, 그냥 하트만 뻥뻥 보내달라고 결국은 서울시 특히 수험생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사회가 힘든 사회예요.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과 또 남들 눈치하고 보면 안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는 이 하트 많이 날리거든요. 아시죠? 필요하시면 오늘 밤에 제가 들어가서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쌍방향 모바일 투표 시스템 엠보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다가 투표할 주제를 올렸거든요. 물론 서울시가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민 발제만 1,300여 건이었고요. 그래서 댓글만 12,000여 건이 달렸고 16만여 건의 시민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투표를 하면 이렇게 반응이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하고, 그죠? 의견을 듣는 과정이잖아요. 쌍방향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청은 손바닥 안으로 들어가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요새 컴퓨터 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속으로 서울시가 쏙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들어가 보시면 내 손 안에 서울이라고 하는 그게 타이틀인데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서울시의 많은 정보들을 거의 실시간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게 우리 정치도 정당도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의당이 가장 앞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정당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정부도 정당도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스마트폰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정부는 이건 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세계 1위더라고요. 유엔이 평가한. 근데 저희들이 안 놓치고 있는 거죠, 계속.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아마 세계 어느 도시 정부에 비해서요, 서울시는 이런 면에서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우리가 와이파이도 잘 깔려 있고요. 거기다가 또 가장 이런 소프트웨어도 잘 활용하고 있어서 가장
시민들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현장 시장 질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니까요, 진짜 제가 미처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시민과의 많은 그 접점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자기 동네에 100일 동안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또 여기 사는 주민들에게 존엄성과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거 보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나가서 3일 동안 제가 특히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에 공공 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을 뵀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다양한 전문가들과 다양한 부서가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죠. 여기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정책들이 하나로 모이니까 일자리도 만들어드려야 되겠고, 복지 혜택도 드려야 되고, 또 이런 자살 예방에 관한 정책도 펴야 되고, 이게 다 하나로 이어지는 종합 정책이죠. 네, 뭐 이런 게 다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자살률이 6년 만에 11%나 감소돼서 전국의 최저치가 된 거죠. 네. 제가 현장 시장실을 가보면요, 뭐 어떤 때는 상당히 막 항의하러 오는 분 상당히 많고요. 어떤 분들은 데모되는 분 저쪽에 보니까 저를 향해서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시장 물러나라고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같으면 그런 데모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딴 쪽으로 갈 텐데 저는 일부러 끌어냅니다. 들어가서 아니 정말 제가 물러날까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해결을 할까요? 그러면 물러나는 소리는 쑥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이 두려워하지 않고 대중 앞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요, 또 귀를 열고 들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조용해지고, 아마 여러분 정말 그 드라마를 한번 보시려면요, 용산 국제무지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묶였다. 7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또 해제됐잖아요. 그 주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어떻게 말해요? 제가 처음에 직원들 가지 말라는 게 대안도 특별히 없이 갔다가 무슨 복면을 나갈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제가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요, 오후 1시부터 저녁 12시, 7시까지 현장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가 다 가서 현장을 봤고요. 저녁 8시부터 저녁 먹고 나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더 이상 없다고 할 때까지 밤을 새워도 좋고 내일까지 좋고, 그렇게 했더니요, 실제로는 2시간 지나니까 말씀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0분 동안 말씀 드렸어요. 정말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그거는 지금 다 올라가 있거든요. 보십시오. 어떻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지. 서울시 앞에는 1인 시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16분이 돌아가셨잖아요.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름에 엄청 땡볕이어서 제가 아니 저렇게 땡볕에서 어떻게 하시냐, 빨리 파라솔을 만들어드려라. 그래서 파라솔하고 물하고 마실 수 있고. 근데 지나가는데 그 우면산 피해자 유족 아주머니이신데 그냥 이 파라솔 옆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다가 어떡하시라고, 빨리 파라솔 안에 들어가셔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본인의 남편,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시원한 이 파라솔 밑에 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백병원에 시가 내가 찾아갔습니다. 바깥에서 들고. 아니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요 서로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 우면산 얼마나 정말 분노와 이 불만이 쌓이시겠어요. 근데 저희들 1주, 2주기 계속 행사해드렸고요. 2주기 행사 때는 제가 갔는데 직접 갔더니 이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시장님은 참 좋은데
국민들이 말을 잘 안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대화가 이제 그나마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요. 혁신행정은 제가 말씀을 충분히 다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서울시는요. 시장 직속에 서울혁신기획관이라는 걸 두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시민이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네, 그만큼 혁신을 강조하고 있고요. 혁신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죠. 보도블록 여러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 싹 사라졌죠? 작년에 딱 4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보도블록 공사하려면 시장 허가를 받더라. 그랬더니 4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이건 도란드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아니 어차피 그 차가 좀 덜 막히는 시간대 그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또는 그 식당 연세 한 그 앞에 주차 단속 안 하고 점심때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했더니 매출이 한 30% 올라간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외국에 가시는 분이 여권 받으러 왔다가 또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 따로 경찰에 받으러 가요. 그러면 여권 발급받을 때 한꺼번에 해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아예 처리할 것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거야말로 규제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혁신이죠. 지하철 고선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최대 3조 2천을 느꼈습니다. 계약 구조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00억은 시민펀드로 만들었죠. 앞으로 시민펀드를 많이 만들어 주려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지금 공사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혁신이 10가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년 이게 만들어지니까 그냥 그게 그건 줄 아시죠? 네, 이거 오늘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여기 지금은 이 주부들이 보십시오. 자기 애가 어디서 이 스케이팅 하고 있는지 다 보면서 책 보고 커피 한잔 딱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혁신, 어마어마한 혁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박원순법이라는 바로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가벌관계 완전히 혁신했고요. 네. 네. 저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었네요. 이 정도 제 말씀 마치고 질문 통해서 조금 더 말씀 나눌까요?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앉으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같이 앉겠습니다. 뒤에 서 계시지 마시고 뒤에 앉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신데 정말 많은 질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무대의 강연에 준비된 팀에서 정말 고심고심했는데요. 시장님이 또 워낙 바쁘시고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모든 질문들을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 질문들 많이 관심 가는 가장 많이 쏟아졌던 질문들 하고요. 딱딱하지 않고 처음이니까 좀 부드러운 부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서울시장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천구의 김영상님이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장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무상봉 논란처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비롯해서 너무나 다양한 일이 충돌한 것 같은데 서울시장님만의 개인의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지 질문입니다.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굉장히 많죠. 근데 근데 오늘도 제가 시의회에서 그 질문을 하루 종일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회 이렇게 질의하시는 거 보셨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KTV나 그런 거 보면서 장관 진짜 바보신가 보다. 그냥 국회의원 막 질문하면 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완전히 그 꼴입니다. 네, 답을 함부로 잘 할 수도 없거니와 할 시간도 안 줘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고 막 저도 분노도 생기고 혈압이 막 올라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렇게 막 공박하고 이럴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 원래 그렇게 견제하고 균형하라고 또 그분들을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막 당하면서도 한편으로 이게
정말 위대적인 거. 우리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이 정도 잘 되는 나라가 그래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까요? 굉장히 견디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결심하기 따라 달렸습니다. 시장 자리가 힘들지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이 재미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 즐겁다고 생각하는 순간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에 결단이 중요해요. 딴 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 오늘 저녁에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서울시를 바꾸는 재미, 이게 시장님이 아마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뭐 서울시장 관련돼서는 시장님 정말 모든 분야의 질문이 다 나왔습니다. 정말 제1롯데월드 시장부터 청소년 주거 문제, 뭐 다양한 부분이 있었고 주차 문제 뭐 등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영화 외화로는 인터스텔라가 흥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영화 카트라는 국내 영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시자마자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전환에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감정노동자들, 예전부터 감정노동자들 관련돼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다산콜센터 직고용은 불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용역이 금년 연말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만약 이분들을 이제 직고용, 그래서 공무원으로 만약에 하면 공무원이라는 게 이게 이제 총액 임금 비제라고 해서요.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서울시가 이제 그분들을 다 직고용,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지금 몇만 명이 될 겁니다. 서울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 중입니다. 뭐 심지어는 막 서울시가 아예 그냥 사회적 일자리 공단을 하나 그러고 그게 다 고용하는 방식 뭐 이런 것도 제한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워낙 큰 문제라서 다산 120 물론 근무자들이 가장 감정 노동이 심하고, 물론 이제 전에보다는 우리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면서도 서울시가 감당 가능 이런 제3의 방법, 그걸 찾으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만들어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많이 들어오신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박원순 시장님과 56년 동갑내기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으로 따지면 우해찬 전 국회의원이고요. 손석희 JTBC 사장님이 계십니다. 56년생 세 분 동갑내기 관련돼서 심심찮게 언론에서도 보도됐는데요. 박원순 시장님이 그 두 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나만의 장점은 무엇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형님이에요. 왜냐면 고작에 1년 늦게 제가 신고를 했어요. 왜냐면 시골에서는 이게 1년 후에 살지 안 살지 모르잖아요. 사실 저희 형님이 한 분이 그 돌 맞기 전에 사망했어요. 그건 내가 증명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사실 뭐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죠. 한 분은 언론계에서 아주 정말 뭐 최고의 길을 가고 계시고, 또 우리 노회찬 대표님은, 노회찬 의원님은 사실 또 뭐 그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한참 모자랐죠. 그래도 시장님만의 나만의 장점. 두 분을 이렇게 잘 칭찬해드리고 잘 모시는 걸로 제가 또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 관련된 질문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네티즌 바다님이라는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의를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의 관료 독점 비롯해가지고 학벌, 파벌 등 기득권이 정말 만연하는데요.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단순 다수당표제로 인해서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 안 되고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 인구편차 불합치 판결로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시장님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정의당 생각이 똑같습니다. 김남국 비례대표제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아마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독일식, 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 제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소수자의 보호라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자라 하더라도 소수자의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당명부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우리 이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 똑바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헌재에서 인구편차에 대한 불합치 판결도 나고 저희 정의당 사실 당원분들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 헌재 했는데 일단 정치 똑바로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독일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당원이 아니신 신문분들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주시려면 끝까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다. 시장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좀 나왔던 질문, 관심 있는 질문 3가지를 일단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당원분들 정말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고요. 앞서 우리 천호선 대표님도 정의당과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외람된 말이지만 시장님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을 갖고 계신데요. 저희당 당원분들께서 정의당 입당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 잘못하면 제 팀이 다 잠깐 우리 언론인분들과 좀 할까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될 때 재선될 때 다 지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천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가 정의당이 또는 정의당 당원이 지지하지 않을 사람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정의당이 저는 해온 일, 또 여기에 소속되신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정호진 위원장님, 사실 많은 분들은 어찌 보면 정치라는 걸 떠나서 삶의 궤적이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행로들을 많이 끌어오셨죠. 지난 어려운 군사정권 시절에서는 민주주의 운동을 하셨고 또 그런 사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고 또 그런 것을 가장 강력히 기부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와 나는 유사성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대답하면 됐죠? 네, 맞습니다. 유사성이 높다. 아시죠? 말씀 안 드려요. 네.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질문 시장님 어디를 가시나 많이 들어보셔서 질문이고 예상하실 것 같으신데요. 정말 많이들 질문해 주셨어요. 대선 출마 의사 없으신지요? 있으신지요? 아니, 아까 우리 정호진 위원장님이 하셨잖아요. 요새 제가 건배사 구호가 사실 오로지 하셨는데요. 사자성어로 요새는 바꿨습니다. 오직 설, 오직 신화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 제가 시장님이 될 때부터 그 질문은 계속 나왔는데요. 저는 제가 말씀하는 걸 사람들이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을 정말 반듯한 곳이요. 제대로 하나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질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서도 이제 최근에 무상고용 논란이 있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지금 보면 너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서울시 너무나 충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해법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그런 것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치, 그렇죠? 혁신, 소통 이런 것에 대입하면 다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먹이고 키우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다를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누구의 돈으로 할 거냐. 그것도 결국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면 지방정부는 돈이 부족하죠. 왜냐면 세원이 딱 제한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은 6대4로 지방정부가 더 많습니다. 그럼 지방사무가 국가사무보다 많은 거죠. 근데 예산은 2대8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중앙정부가 가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OECD 국가들은 오히려 반대거든요. 6대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6이죠. 그렇게 해주시거나 실제 우리가 일하는 만큼 재정도 우리가 그렇게 지방정부에 오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얼마 전에 제가 한 일주일 됐나요? 그 스웨덴의 페러손 전 총리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쓴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10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변전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복지. 그게 무상보육 뭐 이렇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초연금. 이거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에는 전가지 말라. 이 내용이 거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뭐 그리고 또 이게요. 이 서로 분담 비율에 대해서 사실 지방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상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을 결정해서 서울시는 8을 부담해요. 우리는 2를 부담합니다. 아니면 5대5로 하자. 이런 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예방접종 정도는 무상으로 해드리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실현하는데 보니까 폐렴 구규는 한 대 맞는데 이게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타기가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한 몇십억 돼요. 몇십억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건복지부가 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중앙정부는 3을 부담, 남은 7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색은 중앙정부가, 돈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마디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좋아질 때 서로 소통하고 하면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제3의 관계. 그렇게 다른 길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무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가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또 시장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끝으로 시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올라와서 사진 찍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이렇게 서서 단체 사진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오늘 즐거웠습니다. 사실은 저도 경청을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경청하는 분들 보면 정말 고맙고 그렇거든요. 오늘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서울시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늘 저한테 메일도 보내셔도 좋고요. 또 우리 정호진 위원장님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시니까요. 저하고 파트너시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가끔 뵙잖아요. 그러니까 통해서라도 많은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요? 질문이요? 오케이. 시간이 지금 안 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저희도 이렇게 질문을 받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다음에 저한테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오. 제가 직접 전달해 드려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이든 톡뿅뿅이든 하여튼 어떻게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시간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짧아서 아쉬움이 정말 많을 텐데요. 예. 우리 함께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 당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가시기 전에 저희 단체로 사진 찍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릴레이 강연회입니다. 12월 달은 잠시 쉬고 1월 달에 릴레이 강연회가 있는데 그 대신 12월 달에는 대한민국 천만이 다운로드하고 있는 팟캐스트이죠.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12월 19일 서울에서 공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금천구의원의 위원장님도 함께 계시는데요.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노유진 정치 카페,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초청 강연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사진 촬영할 텐데요. 이 시장님과 천원선 대표님과 정원희 위원장이 아까 카메라 포토라인으로 서주시면 되고요. 우리 빠지고 학생들과 함께 자 카메라 대표 선 대표님 오셔야지. 카메라 주세요 카메라 선 대표님.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아 힘들어. 자, 여러분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예예예